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교육 강사 고광수. 이지영. 김민경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보내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부모교육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학년 부모님들 많이 만나시죠? 네. 요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뭔가요? 네, 요즘 1학년 부모님들을 만나면은요, 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사회적 관계나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도 많으신데요. 아이가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 또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어려워한다고 걱정도 하세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대인관계도 좋고 또 자신감 있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엄친아 아닙니까? 들은 적은 있지만 보기 어려운 아이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 집에 없는 옆집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아이들은 모두 옆집에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인관계도 좋고요, 당당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선생님은 자존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혹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네,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존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존감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니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 혹은 친구는 잘하는데 난 이거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혹시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그런 경우 무조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렇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죠. 사회적 관계의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날 싫어서 그럴 거야, 이런 확대 해석해서 삐지기도 하고요, 또 다가서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삐지거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 속상하기도 하지만 아이한테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 아까 그 경우는 뭐 야, 누가 놀아주긴 놀아줘, 뭐 친구가 걔밖에 없어, 다른 아이랑 놀아, 이런 게 좀 반사적으로 먼저 좀 떠오르고요. 아니면 선생님 뭐 이런 말은 또 어떻습니까? 왜 친구들이 너를 떼놓고 논다고 생각하니? 생각해봤어? 막 이런 거. 아, 네. 부모님도 너무 속상하시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말들이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자존감의 첫 번째 핵심은 긍정적 자아 개념입니다. 자, 이런 긍정적 자아 개념은 이 아동기 시기에는요, 스스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피드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주변 피드백 중에서도 부모님의 피드백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칭찬보다는 지적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쵸?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 어떤 점 때문에 지적하고 혼내고 그러셨던 것 같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할 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피울 때 좀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러운데요. 제 스타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희 아이는 정말 정반대예요. 좀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리고 행동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저는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두 선생님께서요 좀 상반된 기질의 아이를 양육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타고난 기질을요 자꾸 지적하고 혼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아이가 너무 소심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이다.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 이렇게 말한 건데요. 아이는 오히려 그 말이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도 난 소심한 아이 이런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축되고 그리고 더 소심한 행동을 자꾸 더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요? 헐. 네.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말은 정말 부모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처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단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모가 어떤 면을 부각해서 표현해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를 네. 들어서 방금 얘기하셨던 소심함 네. 이걸 한번 장점으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평상시 잘 안 해봤지만, 네, 일단 좀 조심성 있고요. 신중하고 실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산만함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산만한 아이. 네, 일단 에너지 많고, 그리고 호기심 천국에, 네, 그리고 열정적이고 주도적이고 막 존재감 어디서야 드러내고 등등등. 확실히 제 아이보다는 다른 아이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다른 아이는요, 좀 크게 기대를 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장점으로 아, 보이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도요, 타고난 기질을 장점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이지? 이걸 세심하게 관찰하고요. 그 관찰한 걸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자녀 자존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정말 아이가 바뀐 게 아닌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을 바꾸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 내 눈에 아무리 좀 괜찮다, 이렇게 최면을 걸고 세뇌를 해도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보다 잘한 아이들 너무 많아요.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비교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좋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교는 좋다, 나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 자기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실까요? 열등감이요? 띠용. 네. 그건 더 속상한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보다 잘하는 아이를 보면서 좀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도 있지만 더 열심히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아이들 좀 타고난 건가요? 아주 그런 아이 키우고 싶으시죠? 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무엇이 됐든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크든 작든 성취 경험을 해보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등 자존감의 두 번째 핵심인 성취 경험을 통한 근면성 발달입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도 어때요? 무언가 성공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크고 작은 성공들이 성취 동기가 돼서 우리 아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게 될 때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취 경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네,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좀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면 안 하려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건요. 나중에 꼭 하고 넘어가고 힘들지만 해내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아이가 자꾸 포기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내 수준에 맞지가 않을 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기 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도와줄 거는요. 먼저 첫 번째가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수준이 어떤지, 또 그 양이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지 이런 것부터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른인 우리도요, 어렵거나 힘들면 하기 싫은 것들 많지 네, 않아요? 그만하고 많죠. 싶어요. 점점 많아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강요하면 더 하기 싫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의욕이 좀 생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생기셨나요? 예,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너무 못했다. 제가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거의 목표에 도달을 못했는데 어쨌든 혼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혼을 내시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힘들었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부러운데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되게 편안한 마음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훌륭한 부모님을 그러게요. 두셨네요. 네. 저는 좀 다른데 이거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 이러면 막 도전하고 싶은 또 의지가 막 활활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하기 싫고 안 해도 돼 하지 마 이런 것들은 막 어떻게든 하고 싶고 이런 청개구리 성향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네. 자, 아이가 청개구리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 이유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적합한 동기부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일상을 좀 관찰을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적합한 동기부여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것들을 좀 맡겨두면서 그 아이가 하는 것에 그냥 전적으로 믿고 맡겨준다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려운 과제도 극복하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면성 발달을 위해서 수준에 맞는 과제 수행과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공감과 격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어른도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은 좀 더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초등 저학년 시기 아이들은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1학년인데 뭘 공부를 해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양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매일 일정한 시간 또 일정한 분량을 정해서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학교 공부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생활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싫은 걸 억지로 시키는 건 부모도 아이도
어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아이의 격려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도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 같은 경우 우리 부모도 아이도 너무 힘들죠. 자, 그런 아이일 경우에 부모가 원하는 양의 밥을 주면서 너 이거 다 먹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이러다가 키도 안 큰다.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아이가 충분히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면서 와, 오늘은 다 먹었네. 이렇게 꾸준히 서서히 격려를 통해서 양을 늘려가면서 도와준다면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이런 부모님의 꾸준한 노력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평상시에 항상 빨리 해, 제대로, 똑바로 해. 뭐 이런 것들을 좀 지나치게 집착을 했던 것 같은데 느리더라도 매일 꾸준히가 포인트였네요. 네, 오늘 우리 아이 자존감 높이는 꿀팁들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머리로는 너무 중요한 거 알지만 정작 일상에서 또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좀 쉬운 실천 방법 없을까요? 네, 쉬운 실천 방법 있습니다. 일단은요,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그것보다 먼저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 비교하는 말, 기분이 안 좋죠. 뭐 누구는 이것도 벌써 다 한다는데 뭐 다 뭐 안다는데 너 이거 아직 못해? 몰라? 이런 마음의 상처.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런 말만 안 해도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뺐으니까요. 그 안에 높여주는 말로 채워야겠죠.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네. 너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이게 이러면 어색하죠? 자주 하시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존감은 이렇게 꼭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되니까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 지금도 괜찮지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끝으로요, 우리 아이 자존감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자존감은요, 아이의 자존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불안을 자꾸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하겠니? 또는 그렇게 해서 수업 따라가겠어? 이런 말을 자꾸 아이가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존감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요, 먼저 부모님의 자존감을 함께 돌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아이 자존감 신경 쓰다가 제 자존감은 못 챙기고 살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좀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부모님의 자존감도 앞서 말씀드린 아이 자존감 높이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성이 된 다음에 주위에 칭찬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성인의 자존감은요, 셀프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지금 칭찬 한번 해볼까요? 네.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한 번씩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 칭찬 한번 해볼게요. 자, 수고 많이 하고 있어. 수고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해. 지금도 충분해. 네, 초등학교 1학년까지 키우느라 애썼네. 학부모 된 걸 축하해. 축하해. 어떠세요? 셀프 칭찬 해보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매우 중요한 자존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